오늘 먼저 일본 오사카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7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방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우리 쪽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고 중국에서는 딩쉐상 정치국 위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배석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G20 일정을 시작해서 뜻깊다고 말하고 7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 그리고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교역과 투자가 역대 최고였다면서 또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기여해 고맙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북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뜻깊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손잡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5번째입니다. 두 사람이 5번째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서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또 한중 간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일정이 쭉 잡혀 있습니다. G20 기간에 한국 인도 정상회담, 인도네시아, 러시아, 또 캐나다 이렇게 6나라, 7나라 모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내용은 혹시 들어오면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겠고요. 관련된 녹취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함께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예, G20 정상회의에 우리의 관심은 과연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또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훈갑 위원, 네. 지금 과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가 최고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엄청난 무역 협상 지금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뚜렷한 커다란 어떤 미국의 협상 카드로 내세울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북한을 간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통한 어떤 하나의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역 협상이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제가 보건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한미 북한과의 관계에서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개연성이 있고, 대신 그 시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하나의 지렛대로 해서 무역 협상에서 뭔가 좀 중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어떤 상당히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주석과의 대담에서 방금 앵커가 설명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공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주석도 뭐 특별히 새로운 어떤 형태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에서 갈등 구조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예. 지금 답부 상태에 있는 북미 간의 대화에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교두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기울여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김영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무언가 뭐 얘기를 했을 거고 좀 진전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그 재작년 초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첫 번째 단초를 깨는 말하자면 분위기를 제공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기 역할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방금 우리 정웅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아주 갈등 속에 있는 미중의 어떤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어떤 자국의 이익의 어떤 그 다른 행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한편으로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도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부드럽게 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말하자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구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대로 비핵화라고 하는 트랙은 가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마뜩찮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의 미국이 말하자면 전 세계에 대한 이란이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많이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다소 당황스럽게 북한과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행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까지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북한을 함께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약간 뜬금없는 그런 성명을 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내놓은 성명인데요. 지금 대화 재개 국면인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는 글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북미 협상, 남쪽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은 자기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좀 비아냥거렸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말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가증스러운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북미 간의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참 뭐 좋은 말을 하더니, 최수영 교수, 지금 이런 입장은 어떤 전략이 좀 읽혀지는데 어떤 차원에서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썼지만 등가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뭘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상응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레토릭은 해요.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지만 제재 완화에 대해서 다시 또 1년 연장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강원 양면은 아주 전략적으로 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본인도 실리를 다 챙겼어요. 이제는 남북미에서 남북미 중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줬고, 북한은 또 여기에 따라서 든든한 뒷배를 하나 또 얻었습니다. 덤으로 시진핑 주석은 여기서 홍콩 문제도 시선을 돌리는데 일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북한이 여기에서 이런 어떤 국제 정치적 상황,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뭐 아니면 도액겜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이 감지되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굽히고 들어갈 건 없고 그러니까 한국이 중재를 하려면은 제대로 미국의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한테 갖고 와라는 이른바 뭐 아니면 도 과거로 치면 뭐 벼랑끝 전술이라고 그러죠. 지금 북한은 시진핑 방북 이래로 아주 전략적인 행보를 지금 구사하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담화로 가면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외무성 국장 정도의 담화로 로키 전략으로 가되 메시지는 전하는 뭐 이런 약간 투트랙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북한 새 속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뭐 G20 정상회의 때 북한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지만 분명히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전해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게 어떤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상들 간에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리 사전에 준비된 프로세스로 준비된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서로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에 일단 의미를 두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를 띠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또 있게 될 예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일단 국제사회에서 특히 국제사회를 이제 이끌어간다고 하는 G20 국가의 정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비핵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합의문이 있을 때 그 합의에 대해서 국제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설명하고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전 관련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거 트럼프의 그 전략은요. 트럼프는 이제 이거 자유민주 체제는 원칙이 변화가 없어요. 바로 이제 FFVD 최종적이고 이게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거 아니면 이게 다른 협상 여지가 없어요. 미국은 이게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제재 하나 이게 못 풀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끝까지 이게 일관되게 FFVD를 고수한다. 이게 전략이고, 그다음에 그 시진핑의 전략은 김정은의 전략과 100%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은 패싱 당하고 결국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은 찰떡궁합인데, 그럼 이게 뭐냐? 한국은 이제 패싱 오지랖 느끼게 나서지 마. 한국은. 그럼 이게 우리 중국이 새롭게 미국하고 북한의 중재자로 등극하는, 이게 바로 북한에게 전통적인 통미 동남, 남한에게 완전히 패싱하고 미국과 이게 직접 거래하는 이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현 정권의 외교 무능이 심각한 게 바로 이제 엊그제 또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비핵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터뷰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영변 핵 외에도 핵이 많은데 어떻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냐? 미국도 이게 한국을 불신하고 또 이게 북한이 볼 때는 영변 핵을 갖다가 플루토늄, 우라늄 다 얘기하니까 오지랖 넓게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북한도 한국을 비판하고 또 이게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쓰느냐 말이에요. 이런 데 패싱을 당하고 있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이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건 북한 입장인가요? 시진핑 주석? 북한하고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은 찰떡궁합 완전히 의견 일치된다니까요. 예. 결명으로. 따라서 이게 미국하고 둘이 대립하면서 한국만 이게 패싱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북한 외무성의 담화도 한국을 패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배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 겁니까? 보고요. 저는 이게 북한이 오늘 미국하고 한국을 동시에 비판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협상팀을 바꾸라는 건 그건 협상 전략이에요.
근데 한국 보고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마. 이게 북한의 진심이 담긴 이렇게 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북한이란 나라는 그 우리가 그 6.25 전쟁, 얼마 전에 6.25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나라예요. 예측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어떻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어떤 평화라든가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현 정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G20이란 또 시진핑 등 많은 외교 국가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내놓은 입장은 뭐 앞서 서 변호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멘트를 많이 북한의 입장을 냈거든요. 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간단히 좀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예. 북미 회담이라든가 남북 회담 이런 것들은 빈번히 열렸는데 이 남북 어떤 평화라든가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자리가 지금 한동안 좀 소외된 거 아닌가.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좀 약간 무역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 자리를 애써 외면하지 않을까 보는데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해결하는 의지를 또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예.